우리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중국에 관련된 외교만을 주로 했고 플러스 유럽 정도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나요? 어디예요? 네. 오늘은 카타르, 중동에 있는 그 약소국이죠. 아직까지는. 축구 강국 아니야? 우리나라가 작살나고 있는 월드컵을 한다고 하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월드컵을 하냐 그러니까 반지하로 경기장을 만들고 에어컨을 틀겠다고 하는. 돌 하나만큼 짱. 그렇죠.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추정 GNP가 12만 불에 달하는. 카타르가 조만간 어쩌다 보면 자기 나라 전체를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을 안 틀면 관중이고 선수고 뛸 수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문화, 교육, 산업에 있어서 중동의 새로운 강국이 돼보겠다고 하는 중동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그러네. 자, 섭씨 50도에 한번 뛰어보실래요? 왜 이래? 나 축구 싫어해. 난 야구만 좋아해. 섭씨 50도에 야구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월드컵 경기도 잘 안 봐요. 그런 이 카타르가 지금 중동에서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통적인 중동의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이란과 이집트, 터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적국 카타르를 응원하는 이상한 관계의 어떤 세력 싸움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동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하고 보기에는 앞으로 이 중동의 변화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엄청난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이와 편승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면에서 요거는 세계 경제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폭탄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중동 사태가 될 수 있는 카타르 사태에 대해서 간결하게 오늘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먼저 카타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산유국들 중에 그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를 비롯한 정통 우호국들이 지금 카타르에게 단교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 예. 싫다. 니들이랑 안 놀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카타르에 통하고 있는 육로와 항공편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미워서 그런 거지. 카타르가 하는 짓이 미워서. 그러면 뜬금없이 카타르는 왜 미움을 받고 있느냐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 지금의 중동 사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카타르는 중동에 있는 정통적인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정통적인 중동 국가들은 다 왕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그러니까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부를 전체적으로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족에게 모든 부와 권력이 몰려가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세금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대폭 낮춰줌으로써 국민들한테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지만 사실상 모든 부와 권력과 외교 관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왕족만이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왕조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중동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게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 보이던데. 물론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투자를 금융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외지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노력을 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카타르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조절해가면서 적절한 선의 어떤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화학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비료 같은 산업들을 실제 육성을 해서 이거를 중동 전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연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도 집중 투자를 해서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 알자지라 방송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카타르가 설립한 게 그 알자지라라는 방송인데
이것은 그 중동 전제 왕정들을 비판하는 등 보도로 사우디 등의 도전적 요소가 된다는 발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자지라 그러면 대표적인 안티 미국 방송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중동의 진실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중동의 진실의 소리.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기존의 전통 아랍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방송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키우고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거의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이기도 하고요. 이제 월드컵을 따내서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뭐 카타르는 월드컵뿐만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민 선수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육상이라든지 마라톤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대학들을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동의 최고의 교육 국가로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이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기 쉬운 나라고 국적 따기 쉬운 나라고 거기 가서 일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90% 가까운 인구가 이민자들입니다. 원래 토착민보다 이민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융합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참정권을 주고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한다든지 그들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또 카타르인 거죠. 너무 튀었어. 네. 아무튼 이 모든 정책들 자체가 이게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왕정이 아닌 공화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도적으로 어떤 자기 권력을 왕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과 권력들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 행위 자체가 중동 국가들한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슬림 형제단 계열에 반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도전장을 내민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이집트나 뭐 무슬림 형제들이 굉장히 아까 찌라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왕제국으로 계속 편하게 이끌고 나갔었는데 이런 그 카타르라는 아주 작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 나라라고 보기도 하기에 너무 작은데 그들이 이런 도종장을 이렇게 딱 내미니까 뭐지? 라고 많은 반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정도의 규모라고 봤는데 이 카타르의 영향력이 중동 주민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계 왕조국들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가장 심하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게 알자지라 같은 방송이라는 거죠. 감히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나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뭐 이제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공화정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만들어내는 쇼 프로라든지 가요 프로, 드라마들이 중동 전역, 아랍권 전역에서 혁신적인 인기를 이끌면서 한류를 뛰어넘는 네. 카타르의 문화 열풍들이 각 나라들로 잠식돼 들어가는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 사우디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좋게 말로 하려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말로 하려고 했는데 카타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눈치를 보는 듯 이렇게 말을 들어먹는 듯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우리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어. 우리 정책에 대해서 니들이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턱을 꼿꼿이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고 난 다음인 거죠. 네. 즉 사우디를 비롯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실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캐치하고 난 이후에 카타르는 독자적인 중동 내 외교 선언을 내려버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의 엄청난 무기들을 팔아왔어요. 이게 연간 1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12억 달러 이상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뭐 전투기를 비롯한 뭐 미사일이든지 여러 무기들을 많이 팔아왔어요. 그러면 사우디는 이걸 어떻게 했냐? 자국한테서 써먹었냐? 아니죠. 이거를 반군들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에 전투하는 데다가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돈은 사우디가 내고 소모는 다른 나라들이 지들 안에서 막 전쟁하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는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계속 무기를 사주죠. 미국은 편안하게 사우디에 싼 기름을 사다 쓰면서 비싼 전투기, 비싼 미제 무기들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짭짤하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한테 어떤 그 중동에서의 정치 권력, 외교 권력의 전권을 거의 수여해왔던 게 그동안 미국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우디가 그걸 사주든 말든 난 딴 나라한테도 팔아야 되겠어. 카타르한테 대놓고 무기를 직접 팔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규모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카타르에는 중동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11,000명이 주둔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카타르가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훨씬 좋고 미군들이 거기서 지내기가 좋다라고 이제 호평이 나겠죠. 아무래도 서방 국가식의 개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정점이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무기값은 내가 10배를 댔는데 지금 군사적인 주도권이라든지 외교적인 주도권이 카타르한테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위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 새끼들 놔뒀다가는 또다시 옛날 제스민 혁명 같은 민주화 바람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고 또 얘네들이 이란이랑 친해져 가지고 이란하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란하고 정치적인 어떤 연합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카타르와 이란이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 굉장히 불편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그동안 외교적인 관행에서 이런 그 일방적인 요구가 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요구를 13가지를 카타르한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무조건 이란하고 국교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옆에 바로 북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의 이란하고 국교를 단절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아랍 주변에서 일명 테러 분자로 오해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카타르에 받아들이지 마라. 걔들한테 시민권을 주지 마라. 걔들이 카타르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알자지라 방송을 폐쇄하고 터키군이라든지 그동안 군사적으로 카타르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터키에 있는 군사들을 무조건 철수해라. 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이 요구를 지켜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건 사실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만일 명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란이나 터키가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사우디는 탱크를 몰고 국경을 넘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이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강력하게 카타르를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중동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카타르 안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압박 카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자기 등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카타르를 대고 일방적으로 야 이제 니네 나라 이제 우리가 봉쇄했어. 아무 짓도 하지 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비행기도 못 뜨고 아무것도 이제 못 지나가. 니들은 서방 세계하고 단절이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타르는 이 모든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 비행기 야 카타르 항공이 유럽에서 중동에서 제일 큰 항공기야. 항공사야. 우리가 옛날 박지성이가 카타르 항공 거기서 달고 뛰었었잖아요. 몇 년이나. 네. 우리 그냥 이란 영공 통해 갖고 유럽 지금처럼 갈 거야. 그리고 서방에서 오는 거, 터키에서 들어오고, 해안선으로 해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니들 그런 말 해봐야 우리한테 안 통해. 우린 이대로 갈 거야. 라고 모든 제안을 거부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사실 카타르가 깔짝깔짝 하면서 중동의 어떤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사우디에 몰려있던 권력 지형을 걷어가버린 트럼프의 막대 먹은 중동 외교의 파격이 지금에 있는 사태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2015년도에 이란 핵 협상이 있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이란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우호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작은 카타르가 위험한 이란하고 너무 친해지면은 이걸 어떡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카타르가 제2의 북한이 돼버린 양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그 폐쇄와 개방 정도에서 차이가 심한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친미국적인 또는 친사우디적인 정권으로 또는 어떤 정책으로 그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카타르는 대놓고 이걸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그 군사적인 영향력이나 외교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카타르가 미국과 사우디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군이 이 카타르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또는 미국까지 이 카타르에 대해서 뭐 테러국 같은 형태의 어떤 국제적인 제재를 통해 가지고 외교적 압력을 가한다면 카타르는 고원 무일입이 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국가 체제의 위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믿을 만한 뒷배경이 있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뒷배경은 누가 되겠느냐는 거죠. 누가 되는데요? 중국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그림자가 양쪽 뒤에가 다 있구나.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충돌은 사실 중국의 확장주의 정책과 미국의 지금까지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새로운 트럼프주의의 어떤 충돌, 그리고 권력의 이동 현상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안에서의 이러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영향력은 카타르가 LNG라든지 이런 천연가스 수출을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에너지 파동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2의 일종의 중동에서의 어떤 폭력 사태, 내지는 중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새로운 전쟁, 중동 전쟁의 발발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최악의 사태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중동 사태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입니다. 시리아라든지 쿠웨이트, 이라크라든지 그동안 중동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왔던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고, 만일 여기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느 나라도 쉽게 군사를 파병하거나 여기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만한 특별한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싸우더라도 지네들끼리 맨주먹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외세의 어떤 그 지원이 없다고 하면 옛날 이라크나 어떤 이란의 군사력이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침공해서 옛날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잡아먹었듯이 그런 식의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게 현재의 그 사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인 엄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카타르가 중동 안에서 사우디와 미국의 정책에 협상을 해나가느냐, 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정치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타르가 그 작은 규모에 비해서 발전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카타르의 국왕이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양위를 받은 30대 젊은 국왕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수렴청장 사태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왕의 어떤 권력이 더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부왕 때부터 카타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안에서의 스위스 역할을 자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시도를 꾸준하게 해왔어요. 자체적으로 기술을 키우고 교육을 확장시키고 유통을 늘리고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앞으로 중동의 허브가 되겠다.
중동에 있는 그 균형자적인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동참하게 되면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정치적으로 중동의 영세 중립국 내지는 중동의 정치를 좌지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뺏기기 싫은 미국이나 어떤 그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카타르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카타르가 그동안 준비를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많이 해왔던 거예요. 현 국왕이 2013년도에 위임을 받았을 때 양위를 받았죠. 양위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화로운 권력을 이양을 했어요. 그게 중동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거였었잖아요. 2013년도에. 그리고 유일하게 중동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네. 헌법을 제정해서 왕이 있을 때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라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아요? 북한한테 공격을 할 때 3대 세습이라고 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상징적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절대적 권력. 유럽, 네. 카타르 같은 경우만 해도 왕권 국가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최근에 보도 보니까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카타르 항공이 1위더만요. 서비스가 끝내준다며. 네. 그런 거는 그 나라의 그런 혁신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하마드 국왕이 자진 퇴위했을 때 61세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들을 앞에 두고 키우고 싶었던 거죠. 이런 그 민주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게 미래 진양으로 보고 4년 전에 그 이양을 했는데 이게 그 서방에서 보기에는 위험하다고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원래 강대국들은 그 나라가 독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되냐 안 되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의 인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체제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나라가 안정되냐 안 되냐는 표면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더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 다루기가 편하냐 그렇죠. 편하지 않냐가 내 이익이 얼만큼 되냐 되지 않느냐가 더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쩌다 희랑님은 그렇게 월상식한 나라에 살다 오셨어요? 제가 살 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주로? 레이건으로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레이건. 낸시 레이건 기억난다. 예. 카타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산유국들 중에 그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를 비롯한 정통 우호국들이 지금 카타르에게 단교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 예. 싫다. 니들이랑 안 놀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카타르에 통하고 있는 육로와 항공편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미워서 그런 거지. 카타르가 하는 짓이 미워서. 그러면 뜬금없이 카타르는 왜 미움을 받고 있느냐,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 지금의 중동 사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카타르는 중동에 있는 정통적인 나라들하고는 조금 그 다른 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정통적인 중동 국가들은 다 왕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그러니까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부를 전체적으로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족에게 모든 부와 권력이 몰려가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세금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대폭 낮춰줌으로써 국민들한테는 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지만 사실상 모든 부와 권력과 뭐 외교 관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왕족만이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왕조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중동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게,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 보이던데. 물론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투자를 금융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외지에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노력을 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카타르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생산,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조절해가면서 적절한 선의 어떤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화학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비료 같은 산업들을 실제 육성을 해서 이거를 중동 전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 산업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연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도 집중 투자를 해서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 알자지라 방송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카타르가 설립한 게 그 알자지라라는 방송인데 이것은 그 중동 전제 왕정들을 비판하는 등 보도로 사우디 등의 도전적 요소가 된다는 발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자지라 그러면 대표적인 안티 미국 방송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중동의 진실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중동의 진실의 소리.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기존의 전통 아랍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방송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키우고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거의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이기도 하고요. 이제 월드컵을 따내서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뭐 카타르는 월드컵뿐만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민 선수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육상이라든지 마라톤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대학들을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동의 최고의 교육 국가로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가장 심하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게 알자지라 같은 방송이라는 거죠. 감히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나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뭐 이제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공화정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만들어내는 쇼 프로라든지 가요 프로, 드라마들이 중동 전역, 아랍권 전역에서 혁신적인 인기를 이끌면서 한류를 뛰어넘는 네. 카타르의 문화 열풍들이 각 나라들로 잠식돼 들어가는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 사우디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좋게 말로 하려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말로 하려고 했는데 카타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눈치를 보는 듯 이렇게 말을 들어먹는 듯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우리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어. 우리 정책에 대해서 니들이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턱을 꼿꼿이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고 난 다음인가. 네. 즉 사우디를 비롯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실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캐치하고 난 이후에 카타르는 독자적인 중동 내 외교 선언을 내려버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의 엄청난 무기들을 팔아왔어요. 이게 연간 1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12억 달러 이상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뭐 전투기를 비롯한 뭐 미사일이든지 여러 무기들을 많이 팔아왔어요. 그러면 사우디는 이걸 어떻게 했냐? 자국한테서 써먹었냐? 아니죠. 이거를 반군들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이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기 쉬운 나라고 국적 따기 쉬운 나라고 거기 가서 일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90% 가까운 인구가 이민자들입니다. 원래 토착민보다 이민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융합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참정권을 주고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한다든지 그들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또 카타르인 거죠. 너무 튀었어. 네.
아무튼 이 모든 정책들 자체가 이게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왕정이 아닌 공화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도적으로 어떤 자기 권력을 왕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과 권력들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 행위 자체가 중동 국가들한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슬림 형제단 계열에 반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도전장을 내민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이집트나 뭐 무슬림 형제들이 굉장히 아까 찌라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왕제국으로 계속 편하게 이끌고 나갔었는데 이런 그 카타르라는 아주 작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 나라라고 보기도 하기에 너무 작은데 그들이 이런 도종장을 이렇게 딱 내미니까 뭐지? 라고 많은 반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정도의 규모라고 봤는데 이 카타르의 영향력이 중동 주민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계 왕조국들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우리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중국에 관련된 외교만을 주로 했고 플러스 유럽 정도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나요? 어디예요? 네. 오늘은 저 카타르, 중동에 있는 그 약소국이죠. 아직까지는. 축구 강국 아니야? 우리나라가 작살나고 있는 월드컵을 한다고 하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월드컵을 하냐 그러니까 반지하로 경기장을 만들고 에어컨을 틀겠다고 하는. 돈 하나만큼 짱. 그렇죠.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추정 DMP가 12만 불에 달하는. 카타르가 조만간 어쩌다 보면 자기 나라 전체를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을 안 틀면 관중이고 선수고 뛸 수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문화, 교육, 뭐 산업에 있어서 중동에 새로운 강국이 돼보겠다고 하는 중동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그러네. 자, 섭씨 50도에 한번 뛰어보실래요? 왜 이래? 나 축구 싫어해. 난 야구만 좋아해. 섭씨 50도에 야구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월드컵 경기도 잘 안 봐요. 그런 이 카타르가 지금 중동에서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통적인 중동의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이란과 이집트, 터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적국 카타르를 응원하는 이상한 관계의 어떤 세력 싸움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동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하고 보기에는 앞으로 이 중동의 변화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엄청난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이와 편승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면에서 요거는 세계 경제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폭탄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중동 사태가 될 수 있는 카타르 사태에 대해서 간결하게 오늘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먼저